왜 안 돼? 오케이. 우리 저기 숙제하셨던 부분 중에서 문제 몇 가지만 좀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한 부분인데 문제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260번 정도일 거예요, 아마. 아마 여기는 이게 뭔지 몰라서 못 쓰는 게 당연해요. 일단 사실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의문문 문장 수동태 만드는 거하고 265번 6번에 있는 명령문을 수동태 문장 만드는 걸 안 해보긴 해서 근데 의문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건 눈치가 좀 좋고 감이 있는 양반들은 가능은 한데 사실 제일 뭐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꿀 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주어진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요. 그러면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바꾸면 돼요. 의문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럼 Who stole my money today는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게요? 그쵸.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가요? 주어. 이거 해석해봐요. 누가 stole 뜻이에요. 훔치다, 훔쳤다네 과거형이니까 my money는 여기 그냥 야로 할게요. 훔쳤냐? 내 돈 조사 붙여 을 오늘은 부사니까 그럼 봐봐요. 누가 주어예요? 답을 말한 건가? 뭐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얘 어순은 평서문 어순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 자리일 땐 어순 변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Who stole my money today 하면 돼요. 마침표. 얘는 사실 바꿀 게 없어서 1단계를 건너뛰어도 되긴 하는데 자 2단계 이 평서문을 수동태로 그러면 who가 주어, stole 동사, my money가 목적어죠. 누가 주어 자리로 가면 돼요? 그렇죠? 수동태 문장은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my money 그리고 그 다음에 was stolen 그럼 얘 썼고 who는 어떻게 돼요? 오케이 일단 today까지는 쓸게요. 부사까지는 얘까지 썼어요. 보통 주어는 맨 뒤에 어떻게 붙죠? by 플러스 행위자가 붙죠. 근데 by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오죠? 그렇죠. 명사가 오고 그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무슨 격 넣어야 돼요? 목적격 넣어야 돼요. 의문사 후의 목적격은 뭐예요? 오케이. 다행이야. 초등학교는 나왔나 보네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돼요. 그럼 my money was stolen today by whom까지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돼요. 방금 쓴 2번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답이 돼요.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 우리가 의문 만들 때는 의문사만 앞으로 던지죠. 그래서 실은 두 가지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하기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이 문장에서 의문사가 누구예요? 의문사가 뭐예요? whom이요. 그럼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면 되죠. 그럼 뭐부터 써요? whom.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어요. what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쵸? was가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whom 어디 갔냐? whom was my money stolen today가 되겠죠. 근데 지금 누구 남았어요? by 남았어요. whom 앞에 있던 애. 이런 꼬라지가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문장이 매우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의문사 앞에 다시 붙여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답이 됩니다. By whom was my money stolen?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by whom was my money stolen?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263번 Who will fetch the newspaper? fetch가 무슨 말이래요? 어? fetch는요. 가지러 가다, 가져오다, 손을 쭉 뻗어서 챙겨오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져오다는 뜻이에요. 멀리 가서 가져오다. 그럼 봐봐요. 방금 했던 대로 해봅시다. Who will fetch the newspaper? 어순 봐봐요. who가 주어예요. 누가 가져온다 신문을 어순 바꿀 필요 없죠. 그럼 얘도 아까 했던 대로 수동태로 바꿔봐요. 얘가 목적어죠. newspaper 그 다음에 will be fetched예요. 아까랑 똑같네. by whom. 마찬가지로 by whom 앞으로 넘기고 by whom 하고 조동사가 있으니까 will이 앞으로 나가면 되죠. 조동사 앞으로 빼요. will the newspaper be fetched요.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네. 이해가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도 할까요? How did you finish the... 상관없나? 얘도 해볼까? 그냥 한 김에 온 김에 하고 갑시다. 이 문장에서 How did you finish the project successfully? 에서 주어가 뭐예요? You. 동사는요? finish요. 목적어는요? project요. 그러면 얘를 의문문에서 평서문으로 일단 바꿔봐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You finish the 해야겠죠. Did you finish 였으니까 the project successfully예요. 그리고 how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그냥 how는 어딘가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있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수동문으로 바꿔요. The project was finished successfully. 귀찮으니까 S만 쓸게요. by you. 그 다음에 일단 how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 거예요. 의문문 만들 거니까 how 맨 앞으로 끄집어내고 how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how 비동사 있으니까 비동사 앞으로 꺼내요. was 그리고 비동사 앞으로 꺼냈으니까 나머지 써요. The project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finished successfully by you 요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순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으로 긍정문으로 혹은 평서문으로 바꿔놓는 게 좀 편해요. 평서문으로 바꿔놓고 얘 수동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의문문을 우리가 의문 만드는 어순대로 의문사 앞으로 내고 비동사 앞으로 내고 조동사 앞으로 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별거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명령문의 수동태요. 명령문을 수동태로 만드는 패턴은 그냥 약속한 거예요. let be 목적어 pp예요. let be 목적어 pp. 에? 미친놈이에요? 얘가 일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뭔 개똥 같은 소리예요? let 목적어 bpp 죄송합니다. let
목적어, BPP요. 그래서 이건 그냥 룰이라서 알면 쓸 수 있고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finish 명령문이에요. Your food 얘가 목적어죠. 네 식사를, 네 음식을 끝내라. Right now. 당장 빨리 다 처먹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일단 무지성 let 받고 여기 목적어 있어요. be finished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형태냐면 원래 let이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요. 들어봤죠, 많이?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 뭐 쓰는 거예요? 원형이요. 그쵸? 요 자리에 원형 쓰는 애거든요. 근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능동일 때 원형을 쓰는 거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일 때 뭐 써요? 이런 문장을 써볼게요. 어디다 쓸까? 빈 공간. 이걸로 할까요? 뭔 뜻이에요? 엄마가 시켰어요. 차가 목욕하게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거의 비슷하게 해볼게요. Mom made me wash. 뭔 말이에요? 엄마가 사역동사에서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시키다 만들다예요. 하게 하다. 엄마가 뭐 시킨 거예요? 그쵸. 씻게 목욕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 문장하고 비교해봐요. 이 문장은 뭐예요? 엄마 차가 목욕하게 시킨 거예요. 이거 가능한 문장이에요? 야, 차 가서 목욕하고 와 하면 지가 세차하고 와요? 이건 불가능해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여기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내가 씻는다. 능동이죠. 능동일 경우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을 쓴다. 이게 사역동사의 원칙이에요. 근데 차는 지가 씻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씻겨야 돼요? 씻겨야 됩니다. 그쵸? 그거로 치면 피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일 땐 원형이 아니라 PP를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게 오형식의 통상적인 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어, 목적어가 뭐뭐 되고 뭐뭐 당하는 거일 때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ed, pp를 써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봐봐요. 여기는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상한 형태가 쓰여요. 얘는 let your food finished라고 쓰지 않아요. let은 이상한 동사라서 사역 동사들은 보통 pp를 쓰면 되는데 요 새끼는 bpp를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고유하고 특이한 형태라서 그냥 요 패턴을 외워두시면 돼요. 명령문의 소동태는 let p 죄송합니다. let 목적어 b pp의 형태로 쓰는구나. 사역동사 let 이 목적격 보어가 수동일 땐 BPP를 쓰더라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앞부분의 내용에 없고 하는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다시 내용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앞쪽으로.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군요. 이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부터 볼게요. 그럼 일단 오형식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죠. 어떻게 생긴 게 오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러면 오형식 문장의 예시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봐요. 동사를 뭐 쓰면 될까요? 동사.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문법 수업 자체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에 정의와 개념이 잘 박혀 있어야 돼요. 일단 목적어의 정의는 뭐예요? 목적어. 목적어의 정의는 뭐예요? 주어의 정의는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동사 앞에 오는 말. 그쵸.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행위나 동작의
주체이며 상태를 표현 문장에서 표현되는 상태의 대상이 되는 말이 주체예요. 동사는 뭐예요? 동사의 정의는 뭘까요? 국어에서 서술어의 정의는 뭘까요? 서술해줘요. 뭐를? 문장의 주체가 주어져. 그럼 서술어는 당연히 누구를 서술해야 돼요? 주어요. 근데 서술어가 뭐예요? 서술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잘못된 정의죠. 그쵸? 예를 들어서 미친놈이 뭐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게 뭐예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다게 뭔 뜻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런 정의는 잘못된 정의니까 동사라는 건 국어에서 서술어라는 건 주어의 동작, 상태 이렇게 가자. 동작, 행위 혹은 상태나 지위를 서술하는 말이에요. 지위를 나타낸다. 뭐 표현한다 해도 되고 설명한다 해도 돼요. 나타낸다 해도 돼요. 이게 서술어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하는 게 동사야. 주어의 상태, 행동을 표현하는 말을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형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를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맞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적어의 정의는 뭘까요? 통상 해석은 어떻게 해요? 을 느리죠. 얘는 정의가 뭐냐면 동사의 대상 혹은 내용이 되는 말이에요. 동사의 대상 혹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을 혹은 사형식이라면 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공을 찾다예요. 내가 주어는 나겠죠. 주어의 행동은 뭐예요? 주어가 뭐 했어요? 찾어요. 찾아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공이에요. 그래서 공이 목적어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뭘까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동작, 행위, 상태, 지위를 설명한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말이 겹칠걸요? 어딘가와? 그쵸? 동사랑 표현이 겹치는 게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오형식 문장은 태생적으로 어차피 면은 똑같아요. 상태 지위를 표현하고 설명한다. 오형식 문장은 주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하죠. 근데 동사를 뭐뭐 한다라고 해석을 했으면 어차피 동사랑 목적격 보어랑 정의가 거의 같아요. 동사는 누구를 설명하는 애? 주어를 설명하는 애. 목적격 보어는 누구를 설명하는 애? 목적어를 설명하는 애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는 목적격 보어한다. 이게 오형식 문장의 기본 패턴이에요. 사실 오형식 문장이라는 건 주어가 동사했다. 주어가 동사하라고 이런 절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원래 오형식 문장이거든. 말이 어려우니까. 어쨌건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는 보았다. 저 여자가 춤추는 걸. 이게 오형식이에요. 문장을 두 개를 빠개요. 내 친구는 봤다. 저 여자가 춤췄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오형식 문장이라고. 그래서 해석할 때 통상 어떻게 되냐? 내 친구는 보았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을.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마치 뭐처럼 해석되냐면 주어랑 동사처럼 해석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게 통상 지각동사가 쓰이는 문장이에요. I saw her playing tennis. 이러면 나는 보았다. 제가 테니스 치는 걸. 이런 문장이 되죠. 이해 가세요? 사역동사는 어때요? My mom made me clean the room. 엄마가 시켰다. 내가 방 청소하라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주어동사처럼 해석되는 게 오형식 문장의 첫 번째 패턴이고요.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품사가 있어요? 보어.
누가 보어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주어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어. 명사요. 오케이.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명사예요. 보어 역할 할 수 있는 누굴까요? 오케이. 형용사 또 동사는 원래 문장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새끼예요. 명사와 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런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뭐 할까요? 그래, 뭐 의사는 하라고 하자. 어차피 있지도 않은 아들. 얘 해석해봐요. I made my son 이라고만 해석해봐요. 여기까지만. 나는 아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얘는 뭐죠? 의사죠. 난 아들을 의사하라고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얘는. 여기에는 명사에는 행동이란 행동의 의미가 전혀 없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난 내 아들을 의사로 만든 거예요. 봐봐. 여기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보어는 목적어의 동작 행위, 동작이나 행위는 아니죠, 의사가. 그럼 여기선 뭘 나타내요? 상태나 지위를 나타내요. 내 아들의 상태가 의사인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내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라는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세요? I made my son. 이번엔 happy라고 써볼게요.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적 보어 자리에 예품사 뭐예요?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동작, 행위, 상태, 지위 중에 또 뭐예요? 상태요. 나는 내 아들의 상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해석은 보통 어떻게 해요? 나는 아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요까지 이해 가시나요? 요게 오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형식은 구덩어리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의 상태로 동사하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이 둘 중 하나예요.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She allowed me to leave요. 무슨 뜻이에요? 써드릴게요. 부댕이로 나불거리지 말고. 뭔 말이에요? 그쵸? 그녀는 허락했다 하면 돼요. 얘가 허락받은 대상이 누구예요? 나죠. 그 다음에 난 뭘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합쳐요. 그녀는 허락했다. 내가 나가는 것을. 혹은 내가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오형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오형식의 수동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방금 한 요 오형식 내용은 좀 까먹지 말고 머리에 담아두셔야 돼요. 이거 뭐 가능하면 복습도 좀 하시고. 그럼 볼게요. AA는 예문 봅시다. The people elected Mr. David Mayor. Mayor는 시장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elect는 무슨 뜻이죠? 선출하다, 뽑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뽑은 대상은 누굽니까? 데이빗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둘 중 하나의 해석이야. 주어, 동사, 명사, 명사라면 둘 중 하나예요. 얘 쓰지 마요. 지울 거니까. 틀린 거예요. 간목, 직목일 수도 있고 간목, 직목이라면 해석을 어떻게 하죠? 에게 을을. 사람들은 선출했다. 데이빗에게 시장을. 말이 돼요? 그럼 아닌 거잖아. 아, 그럼 간접 목적어가 아니면 얘가 뭔 거예요? 목적격 보어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어요. 목적격 보어의 정의가 뭐였어요? 목적어의 동사랑 똑같아. 동사 하면 동사는 뭘 표현해야 될 것 같아? 동작. 그러니까 행동, 행위, 동작. 또 기쁜 게 행동이에요? 그건 뭐예요? 상태요. 이게 동사의 정의라니까 주어의 동작, 행동, 상태 하나 추가하면 지위야. 지위, 의사 같은 거. 뭐 직업이나 계급 같은 거. 근데 통상 동작이랑 상태 생각하면 돼. 이게 동사가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통상. 오케이? 근데 동사랑 똑같은 게 뭐라고?
목적격 보어라고요. 애초에 동사랑 보어는 정의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근데 보어는 목적격 보어는 동사하고 정의가 똑같아. 동작, 상태를 표현하는데 목적격 보어니까 누구의 동작이나 상태야? 목적어의 상태겠죠. 시장은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따지면. 지위, 그러니까 상태에 가깝죠. 그럼 데이빗을 선출했어요. 시장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오형식 문장의 패턴이라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제 수동태 문장 만듭시다. 수동문은 누가 주어로 가요? 목적어가 주어로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데이빗 앞으로 오시고 동사는 어떻게 바꿔요? be, BPO. 어렵지 않죠? 그럼 얘 썼고 얘도 썼어요. The people은 어떻게 되죠? 동사? 그렇죠. My people이니까 얘는 엔간하면 쓰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럼 얘만 어떻게 되면 돼요? 뒤로 그냥 내려와서 달아주시면 돼요. 이게 통상적인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의 패턴이에요. 여기까지만 마저 보고 갈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이번엔 보어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러면 attractive 무슨 뜻이죠? 매력적인, 좋아요. 이건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advertisement attractive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는 만들었다. 광고를 그렇죠. 매력적이게 매력적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한 번만 해봅시다. 목적어 앞으로 왔어요. made는 was made로 바뀌었어요. 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뒤에 달아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냥 삼형식하고 똑같은데 뒤에 뭐가 달려있어. 그거 달려있는 거 뒤에 달아주면 돼요. 일단 갔다 합시다. 같이 자기 천이 안보를 이청해 시에 수면이 갖고 갔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참 이건 그냥 이야 오늘 실버 그런 것도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이거 열심히 지금 열심히 해야지. 아예 무슨 일이 있어. 뭐 이거 양 아니야. 되게 빠르다. 직원들이 하는 거야. 화면이 좀 이상한데? 이게 좀 그거 하게 됐었는데 아니 그거나 내가 보니까 민성이 윤석이가 진짜 나 이거는 그래서 이거 아는 거 하기 절반을 안 나가라고 이거는 그저번에 그게 아니라 이제 정 써봐 괜찮아 이거 지금 안경 있잖아요 맛있을 거 알아봐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양을 비우고 정면씨 눈을 그렇지 않아 연습을 또 하는 게 중요한데 어쩌다 없이 내가 그거 뭐라고 내가 처음 울다가 그거 진짜 안 그럴 수 있나 근데 너니까 빌려줄까? 어제도 맞았더니 개시기 제가 니가 어제 치사했잖아 아니 뭐가 치사해 양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양이 딱 얹어놓으면 쳐. 당연히 딱 야, 야, 그렇지. 아무 지금 땡겨. 아, 네. 너무 힘들어. 민성이 아, 그거 봐봐. 아, 그거 보이? 그랬어. 야, 오케이.
이거? 중학교 피부에 매력들이 있나? 이거 해야지 뭐. 나 어릴 때 그런 거 없어. 내가 사건은 어릴 때도 이거였어. 그때 이거였어. 아, 나 근데 틀렸다 아니야, 있지? 마크 하고 싶어. 그래서 뭐야, 아니, 그 나는 씨발. 아니, 근데 이 정도 까먹었어. 이 정도로 까먹는 중심이죠. 아니, 집주방 주면 너무 좋아. 피부에 이제, 아니, 이거 빨개 나왔어. 이렇게 좀 안 해. 아니, 애초에 여기 지나다니는 애들은 다 너무 그거 하잖아. 그거 너무 축구하잖아. 아니, 뭐, 진짜, 그거는 까치가 아니라 건물에서 이거야, 이거야. 빡쳐들이야. 수업을 기억을라. 먹는 거는 싫어. 다른 애들은 나 하얀 색깔 나. 난 진짜 하얀, 아니, 나 이제 엊그제 전화 다시 나 판단하기 있잖아. 왜? 완전 친구하고 약속 있어가지고 한번 자고 있는데 내가 그때 연습이랑 내 친구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을 내 있는 말을 하고 그러면 나 우리가 전화해준다고 나 밑으로 신고할게 근데 그거 받는 거야 걔는 그거 받는 거 난 밑으로 우리 들어왔어 이 사람은 말씀 여기 말나? 그래서 우리 지금 내 친구는 이런 분이야 진짜 몰랐으니까. 아, 이거 지금 이런 진짜 너무 하고 그때 너는 하면서 내가 아저씨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알지? 네. 되게 친구 사도 저기 네, 무슨 시가 하면 다 아는데 왜 뭐가 있어? 그냥 벌써 그런 거 아니 와이프 안돼. 내게서 얼마나 나는 충분히가 근데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런 게 어디 있어? 오해만 여행 진짜 뭐가 되네. 와 이거 하는 거 왜냐? 너 진짜 기다려 진짜 많다. 네 맞다. 중요한 거. 아, 그냥 이거 장난치고 이게 사람이가 진짜 내가 보내는 거 아니야? 누구랑 되겠죠? 내가 보내. 네? 아, 이거 너가 기억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 어? 이 남자야. 아니야. 나 시신도 좀 몇 번 달라. 숫자 말자. 시간 안 나서. 맞다. 진짜 어렵게 하시네. 하긴 내 생각에. 나도 왜서 하는 쓰다 먹었어. 안녕하세요. 이거 신경 쓰기 내가 내가 얘기를 할 때. 우와! 자, 이제 봅시다. 우리 그냥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땡땡하다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 한글로 완성해 봅시다. 하지만 엄마는 아한테 공부하도록 땡땡 했다에 땡땡에 들어갈 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요. 말 되는 거. 공부하게. 때렸다. 좋아요. 또 엄마는 나에게 뭐 혹은 내가 방을 치우도록 땡땡 했다. 뭐 하면 돼요? 명령했다. 또 시켰다. 폭행했다. 오 좋아요. 자꾸 지금 안 나보여 집에서. 난 맷집이 좋아 보여서 맞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봐봐. 나오는 단어들이 결국은 강제하거나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 동사 중에 참 많은 패턴인데 오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패턴들이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어하도록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시키다, 만들다, 하게 만들다, 혹은 뭐 하게 하다. 요딴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에서 봤을 때 요런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she 뭐 할까요? 시키다 대표적인 거 쓸까요? force가 무슨 말이에요? 강제하다. me to leave요. 꺼자 이거죠. 내가 나가도록 강제했다. 쫓아낸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 advice 무슨 말이죠? 조언하다. 뭔 뜻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란 얘기입니다. 시키는 거예요. 제일 쉬운 단어 told 말했다죠. 근데 봐봐. tell이라는 동사는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요. 근데 5형식의 tell은 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잘 봐봐요. 엄마가 나한테 인스타 그만 쳐보고 들어가서 공부 좀 하라고 말씀하셨다. 말한 거죠. 근데 이때 말하다 얘들아 이때 말하다고 친구가 나에게 내일 학교 쉰다고 말했다. 이때 말하다고 같은 말하다예요. 그죠? 엄마가 나한테 핸드폰 집어넣고 뭐 책 좀 봐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친구가 나에게 내일 학교 쉰다고 말했다. 이때 말했다는 달라요. 학교 쉰다고 말한 건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그쵸? 정보 전달. 말 그대로 말만 한 거야. 내 입장에서 하면 돼요. 근데 엄마가 인스타 릴스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할 때 이러고 있으면 등장받기 딱 좋아요. 그죠? 이건 말한 게 아니야. 뭐 한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텔은 정보 전달일 때는 사형식 에게를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또 많아요. 쉬운 단어로 씁시다. want요. 그 여자가 내가 나갔으면 좋겠대요. 뭔 소리예요? 나가란 얘기예요. 그죠?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오형식 문장의 예문은 I want you to die예요. 죽어! 이거죠.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해요. 이렇게. 목적어가 할 행동이에요. 이게 목적격 보어라고. 목적어가 할 일, 목적어의 상태, 이게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누가 주어로 가면 돼요? 그죠? 미가 주어로 가면 뭐가 돼요? 위로 쓸 건 아니잖아요. I. 그 다음에 아이씨 아래로 쓰면 편한데 이래서. 잘한다. was. force 쓸 거예요, 그냥. force, 그리고요. 미는 썼잖아요. 헐. 아이. 얘는 능동문을 주어는 수동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맨 뒤에 바이 플러스 행위자 쓰든지 말든지라고 쓴다면 바이 행위자예요. 그러면 뭐 누구 남았어요? 그림. 붙여요 그냥. 그러니까 오형식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별게 없다고. 목적어 주어 자리로 빼고 동사 BPP로 바꾸고 주어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 뒤에 붙이든지 말든지고.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써먹었고 뭐 남았어요? 목적격보 투부정사 남았죠? 투부정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밑밥이 존나 길었고 사역동사, 지각동사 얘기를 할 거예요.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몇 형식이에요? 시.
아, 지금까지 계속 말했잖아요.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시키는 거예요. 시킬, 역자예요. 똑똑한 놈어. 그러면 시키는 동사 몇 형식이라고요? 5형식이요. 그럼 봐봐. 근데 얘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중학교 때 존나 많이 외웠잖아요. 뭐라고 외웠어요? make, by, let. make, by요? let, make, have잖아요. 걔네들 특징은 뭐예요? 저 되게 자연스럽게, make, by, let 한 나 새끼는 뭐지? 되게 설득력 있는 얼굴이에요. 제 얼굴 보면 되게 거짓말 안 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게 생겼잖아. 야,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포인트가 뭐예요? 어? 시키다라는 의미야. 시각동사는 뭐 보다, 듣다, 느끼다 뭐 있단 거예요. 근데 얘네가 왜 중요했어요? 그죠? 동사 원형이 어딘가에 나와요. 근데 봐봐. 5형식 동사가 대부분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일 때 이 땡땡 하도록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거의 모든 동사가 뭐가 들어가냐면 부정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 즉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뭐 ing나 투부정사나 pp를 쓸 때 가장 많은 패턴이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패턴이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놓고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가르쳐야 순서가 맞는 건데 이걸 안 가르쳐 놓고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을 쓰는 게 존나 중요해. 왜? 왜 중요하다고 안 배우고 중요하다고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봐봐요. 똑같이 문장 구조로 가볼게요. I made my son. 괜찮아요. 난 아들이 없으니까. die. 뭔 소리예요? 나는 내 아들이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 친구 때문에 이제 웃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람직한 친구냐고. 저렇게 매번 다 적절한 오답을 말해줌으로써 혼자 욕을 다 처먹어주고 여러 친구들을 웃겨주고 있잖아요. 존나 좋은 친구야. 봐봐. 야, 입안에서 제일 사라지면 개빡해진다 이제. 이게 뭐예요? 대답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잖아 지금. 이렇게 맑은 눈의 광인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뭔 뜻이에요? 나는 내 아들이 죽게 만들었다가 되죠. 그러니까 죽게 한 거예요. 이 자리에 뭐 썼어요? 원형이요. 왜? 얘가 무슨 동사니까?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는 5형식이야. 뒤에 뭐가 와? 일을 시킨 대상이 와.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가 할 일이 와. 목적어가 할 일을 뭐라고 한다고?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고. 이게 5형식인데 이 자리에 원형이 들어가는 게 특이한 형태예요. 일단. 왜?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동사를 쓰면 나는 force 강제하다였죠. 목적어가 뭐 하도록 땡땡 하도록 강제하다 할 때 여기 이렇게 다이를 썼어요. 대부분의 5형식 동사는 투부정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형용사 아니면 투부정사가 일반적이야. 이게 노말인데 이 새끼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형태라고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특히 사역동사는 동사가 시키다, 하게 하다, 만들다, 조언하다, 말하다, 이딴 등의 결국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encourage, 권장하다죠. 결국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럴까? allow, 허락하다예요. 하게 해주는 거야. 냅둬. 왜? 필통 한 명 떨고 있는데 몇 명이 움직여?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사가 투부정사인데 이 새끼는 원형을 쓰니까 이상한 새끼란 얘기예요. 저 어떻게 하지? 저기다 이렇게 박스를 쳐버릴까 이렇게? 예? 안 보이게? 그래서 다시 하던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투부정사가 평범한 애예요. 얘가 이상한 애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잘 몰라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하역동사, 지각동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이상한 새끼라서. 근데 이제 얘네들은 수동태를 만들 때도 이상해요. 그냥 쭉 내려가서 예문으로 그냥 볼게요. 경찰관이 시켰어요. 뭐뭐 하도록 시킨 거니까 사역동사예요. 이 남자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시킨 일의 대상은 남자예요. open the safe에서 safe는 금고입니다. 금고. 그럼 뭐 하라고 시켰어요? 금고 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금고는 경찰이 열어요? 그 남자가 열어요?
남자가 열 일이에요. 남자가 할 일. 목적어가 할 일이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고.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쓴다고요? 원형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얘 수동문으로 하던 대로 바꿔봅시다. 목적어 주어 자리로 뺐어요. 동사 BPP로 바꿨어요. 얘 저 뒤에 가서 by 플러스 행위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썼네요.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얘 남았죠. open the safe 남았죠. 근데 여기에 원형인 open이 수동태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to open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새끼들은 변태예요. 그러니까 변태인데 변태가 가바리맨처럼 변태짓거리를 허용해주는 공간인데 거기가 깜빡인 거지 말하자면. 여기서 니네 맘대로 해. 니네끼리 뭐 벗고 다니지 뭘 하든지. 근데 수동태 문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동사의 예외적인 형태가 허용되는 건 능동문에서만이야.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평범한 보통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는 뭐라고? 투부정사라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의 일반적인 형태는 투부정사예요. 수동문일 땐 이 변태 새끼가 일반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 들어가면 투부정사로 바꿔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죠. see, 지각동사예요. 보다. 내가 뭔가를 봤어. 내가 본 대상은 누구야? 이 여자예요. 이게 목적어네. 이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cross the road. 길을 건너요. 내가 건너요? 제가 건너요? 제가 건너요. 목적어가 하는 일이니까 목적격 보어예요. 얘가 지각동사니까 여기 원형 쓴 거예요. 무리 없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갖고 왔어요. saw는 was seen으로 바꿨어요. 얘 남았네요. 근데 얘도 내려올 때 cross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변태 새끼는 멀쩡하게 바꿔서 내려와야 돼요. to cross the road.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슝 여기서요. 어디다 쓸까요? 여기 공간 얼마나 돼요? 글씨를 좀 작게 써봐요. 목적격 보어에서 얘는 보어잖아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아까 얘기했죠. 뭐하고 뭐 있다고요? 명사랑 형용사가 있어요. 그쵸?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근데 명사가 아닌데 명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죠? 동사에다가 어떻게 뭘 해갖고 명사 역할을 하는 거 보고 뭐라고요? 그렇죠. 동명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하나 더 있는데 투부정사예요. 아까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했어요. 어떤 시키는 의미의 동사에선 특히. 그러면 얘네들은 정상적인 애예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원래 동명사는 누구랑 똑같은 애예요? 동명사는 누구 역할을 하죠? 명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죠. 얘랑 얘는 같은 애예요. 사실상. 왜 이렇게 느려졌니? 분사는 누구랑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형용사랑 똑같은 일을 해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면 형용사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명사, 형용사랑 거의 같은 말이야. 이건 원래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각동사, 사역동사에서 보는 동사 원형,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예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애인데 그 동사 원형처럼 생긴 애가 사역동사, 지각동사 뒤에 오는 그 동사처럼 생긴 애가 동사예요? I saw her cry 했을 때, 난 그 애가 우는 걸 봤다 했을 때 cry가 동사예요? 아니죠. 동사는 보어가 될 수 없잖아. 동사는 동사지. 그죠? 동사처럼 생긴 주제의 동사가 아니죠.
동사랑 똑같이 생긴 동사가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품사예요?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부정사는. 정할 수 없는 품사라는 뜻이에요. 생긴 건 동사지만 하는 일은 엄밀히 따지면 형용사예요. 얘는 동사처럼 생겨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한 새끼. 근데 형태가 원형이야.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봐봐. 얘는 예외라고요. 얘가 변태새끼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짝 봤는데 오형식 문장에서 수동태를 만들 때 우리 명사도 해봤고 형용사도 해봤고 투부정사도 해봤어요. 동명사 분사는 안 해봤지만 얘네들은 요 친구들은 수동태 문장 만들 때 무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은 굳이 터치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회초리와 사회의 쓴맛이 필요한 건 누구 새끼들이요? 변태랑. 그죠? 여고 앞에서 이렇게 빤스만에 뛰어다니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새끼는 잡아가야지. 그러니까 요 새끼들만 손을 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추부정사로 바꾼다예요. 야, 가발이면나 최소한 그 헬스만 입고 다니지 말고 아니면 이렇게 반팔티라도 입어줄 수 없겠니? 라고. 그래서 원형만 추부정사로 바꿔요. 되게 열심히 길게 얘기했어요.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명사 혹은 명사랑 같은 동명사, 형용사 혹은 형용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분사와 투부정사는 정상적인 애니까 그냥 뒤에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계속. 근데 변태 새끼는 투부정사로 바꿀 거예요. 내려가 봅시다. 여기는요. I saw her crossing the road. 얘 지각동사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지각동사는 아마 이거 제가 예비고일 중에 가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가끔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서 3학년 2학기 때쯤 봤을걸요? 기말고사? 빠르면 중간고사? 넌 학교를 안 다닌 거잖아요, 그냥. 어차피 여러분 기억 안 나. 그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데 뭐 벌써. 그죠? 근데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원형 말고 ing도 들어간다라고 중3 2학기 때쯤 배워요, 보통. 그럼 이 ing는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동사요. 얘는 명사 같은 역할이에요, 형용사 같은 역할이에요. 이걸 알려면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거? I am 톰과 I am 해피 얘기 안 했나요? 안 했나 보군요, 표정이. 여기서 비동사 몇 형식 동사죠? 그쵸? 주어, 동사, 주격, 보어예요. 어쨌건 얘도 보어거든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랑 뭐가 있다고? 머리에 좀 박아요. 그냥 난 모르는데 씨발 누구라도 말하게 자지 마시고 대가리에 박으라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네 이제 고2예요. 무조건 박으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박아 뭔 말인지 무조건 박아놔 일단. 너네 생각해봐. 구구단 처음 외울 때 3, 7은 할 때 너 3, 7번 안 더했잖아. 그냥 3, 7은 뭐라고 외웠어? 21이라고 외웠지. 근데 이젠 알지. 왜 3, 7이 21인지. 3을 7번 더하든 7을 3번 더하든 21이 나오잖아. 그걸 처음에 구두관 외울 땐 뭔 말인지 모르고 외운다고. 일단 대가리에 처박아 놓고 나면 언젠가는 그게 왜 이런 의미인지를 알게 될 날이 와요. 바란다면. 영원히 모르면 뭐 안타까운 일일 거고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저의 그 학원 강의를 할 때 신조이자 철학이에요. 주입식 교육이 최고다. 대가리에 무조건 쳐 넣어야 돼요, 일단. 어거지로 쑤셔 박아놓으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의 이 창의성과 자율성과 공부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같이 가면 중학교 1학년 때 빵점 맞는 새끼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리 잘해봐야 12점 맞을 거예요. 잘 찍어서. 그러니까 근데 억지로 쑤셔 박아놓다 보면 억지로 매가리에 박혀가지고 뭔가가 늘어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에 박아요. 얘는 보어인데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랑 형용사예요. 글씨를 발로 써서 죄송하긴 한데 그럼 명사가 보어의 특징은 뭐냐? 주격 보어니까 그냥 되게 나쁜 정의의 동어 반복이라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의 약자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주격 보어는 이 Tom이라는 말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요. 그럼 봐봐. 내가 톰이다죠. 톰하고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게 명사 보어의 특징이에요.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보충 설명하는 말이랑 같은 대상이에요. 지칭 대상이 같아요. 이해 가세요?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같으면 그죠? 아픈 거예요. 자꾸 뭐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옛날에 가르쳤던 이제 대학교 2학년 이때는 친구들이 어제 왔는데 새해 친구가 왔어요. 같이 여학생 둘 남학생 하나가 왔는데 이 미친놈들이 셋이 다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은 공황장애 우울증, 한 놈은 조울증 우울증, 한 놈은 공황장애 저기 뭐라고 하죠? 불안장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갖고 세 새끼가 다 약을 처먹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어제 뭐 한 10시 넘어서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 이디야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야 내가 그 제가 좀 집에 일이 있어서 원래 어지간하면 밥이라도 사줘서 보냈을 텐데 밤에 그냥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밥이라도 사 먹어라 이러고 뭐 너네 다 약 먹고 술을 못 먹을 테고 그냥 뭐 고기라도 사 먹든지 뭐 햄버거를 사 먹든지 알아서 해라. 한 5만 원 줬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새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야. 정신 아니에요. 걔 외대 불문과가 다녀요. 공부 잘하는 애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헬 삼성구에서 나온 나름 위인이에요. 심지어 학교 상성구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서 그래서 연수야 왜 그래 정신사나워 미친놈아 하지마 그랬더니 걔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니 저 오늘 약 안 먹어서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야. 걔가 이제 조울증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서영이랑 비슷하지? 서영이도 약간 의심증 아니야. 걔보다 훨씬 심해. 이걸 이렇게 뛰는 걸 한 5분만 계속 뛰고 있는 거야. 체력도 좋잖아. 그러면서 이제 걔가 하는 말이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증이 올라온 거지. 조울증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친구가 그 공황장애 있는 애가 무슨 그 진정제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지야 너 내 약이라도 먹을래? 어차피 니랑 난 똑같은 약 먹을 거지. 맞아. 근데 아니 나 밥 먹고 먹을래. 봐봐. 걔의 상태가 뭐예요? 아이랑 태피랑 이꼴인 거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죠? 좀 무서웠어요. 나도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무서워 이랬어요.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핸드폰 저기 태블릿 치우시고 보세요.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같으면 안 돼요. 국어에서 말하는 서술어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한국말의 서술어? 동사, 형용사. 국어의 서술은 동사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는 마치 국어에 형용사가 서술어인 것처럼 같지 않고 형용사 보어는 주어를 서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 I am happy, I am hungry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외국에 갔다 쳐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지만 단 한마디도 못한다고 치자. 근데 I는 알고 hungry는 알아. 근데 나는 배고프다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인 상황이에요. 그때 봐봐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1번 그 가이드에게 외치는 거예요. 배고파라고 이렇게 패키지 같은 데 가서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씨발놈이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점심밥을 안 먹이는 거야. 자꾸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래서 배고프다고 라고 하고 싶은데 자 1번 I am 이게 나을까요? I hungry가 나을까요? 당연히 얘가 나아요. 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지만 동사의 정의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뭐 하는 말? 주어를 보충하지 마시고 동사니까 동작 또 상태를 주어의 동작 상태를 설명하는 게 동사예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동작 상태라고 주격 보어는 뭐겠어? 말을 안 했어. 주어의 동작 상태를 서술하는 말이에요. 이거 씨발 뭐랑 정의가 같아요?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말 뭐랑 정의가 같아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은 원래 누가 하는 일이지?
뭐를 설명하는 건 서술어요, 서술어. 영어의 서술은 동사밖에 없어. 근데 봐봐. 이 새끼가 동사지. 얘가 원래 하는 일은 뭐야? 해야 될 일은 주어의 동작, 행위, 상태, 지위를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했어. I am 이라고. 그럼 가이드는 무지 병신은 이럴 거잖아요. 우리말로 치면 이거야. 나는 하고 말을 멈춘 거예요. 그잖아. 얘는 동사지만 전혀 동사 같지 않은 동사. 이게 이형식 동사예요. 이해 가세요? 내 아들은 됐다. 무슨 말일까요? 되다도 이형식 동사 지난번에 한번 적어드렸어요. 내 아들은 됐다. 뭐가 됐을까요? 의사가 됐다? 범인이 됐다? 됐다. 모든 게 가능해요. 부자가 됐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거랑 같아요. 나는 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이게 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헝그리는 주격 보어인데 주격 보어의 정의가 뭐라고? 주어의 동작, 행위, 상태를 서술한다. 뭐랑 정의가 똑같아요? 동사랑 정의가 똑같아요. 왜? 이 형식 문장의 동사는 이게 멀쩡한 새끼예요? 안 멀쩡한 새끼예요? 동사로서. 그죠? 동사로서 절름발이란 말이야. 이거 반병신이 넘는 병신이에요. 얘는 사실. 장애가 한 98%쯤 있고 2%만 정상 기능한 동사거든. 이 형식 동사는. 상태에 따라서 비동사는 특히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 붙고 생략하고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 붙고 생략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새끼니까. 아무튼 얘가 낫죠. 사실상 주어를 누가 서술해요? 형용사가 서술해요. 이게 형용사 보어의 역할이에요. 명사가 보어일 때는 어떻다고요? 같아요. 형용사가 보어일 때는 어때요? 얘가 사실상 동사 같은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이 얘기하려고 존나 멀리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모르고가 문장을 이해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워낙 커서 제가 뭐 5형식, 4형식 이런 거 수동태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5형식 할 때는. 그래서 뭐 진도는 어차피 딱 보아하니 이미 망했어요. 우리는 이걸 한 3월 말까지 할 것 같아요. 나의 목표는 8주는 물 건너 갖고. 네. 아무튼 봐봐요. 상관없어. 이거 야 빨리 끝내는데 대가리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뭐가 남아요. 책 반 권을 해도 그게 머리에 남아 있어야지. 봐봐요. 내가 본 대상은 이 여자예요. 이 여자의 뭐예요? 길 건너요. 그러면 얘는 ing니까 ing면 동명사 아니면 분사예요. 동명사는 뭐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명사. 분사는 뭐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 형용사. 자, 그럼 얘는 명사인 보어예요? 형용사인 보어예요? 명사가 보어면 어떻다고? 톰 생각하라고. I랑 톰이랑 같잖아. 주어랑 주격보어가 같다고. 얘는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자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나요? 이건 진짜 개 미친년 때려 죽여야 돼요. 이거 이콜이면. 봐봐요. 여기 남부순환로죠. 이 여자가 맨날 길을 건너고 있을 거라고. 남부순환로를 이렇게 대회하다가 그냥 나가? 누가 안 쳐 죽을걸요? 그죠? 이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용사인 보어는 뭐랑 사실상 같다고요? 동사랑 같다고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녀가 길을 건넌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녀가 건넌다. 마치 주어랑 동사처럼. 이게 형용사 보어의 특징이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거슬러 와서 얘는 보어 자리에 있는 분사,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얘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로 정상이에요, 변태예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랑 뭐였죠? 도? 잘한다. 거기 사형제 중에 아무나 답을 말해봐요. 어? 그렇지. 명사,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는 애야. 근데 얘는 뭐라고? 이 ing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애라고. 즉, 분사라고. 현재 분사. 그럼 보어 자리에 들어간 분사 혹은 형용사는 정상이에요, 변태예요? 어?
정상이요. 아까 존나 열심히 했잖아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분사, 명사, 동명사 얘는 정상이라고, 보통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있는 멀쩡하게 파란불에 건너는 사람 붙잡아서 때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만 패면 돼요? 변태만 패면 돼요. 그래서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여기 원형 이 변태 새끼들은 to를 붙여줬어요. 건드렸어요. 근데 얘는 변태예요? 안 변태예요? 안 변태예요. 분사라는 건 형용사고 형용사 분사는 원래 보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러면 얘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지각동사에서 원래 목적격 보어가 ing면 ing를 그냥 쓰면 돼요. 원형이면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로 바꿔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난 할 만큼 했어. 하나만 더 하자. 이제 D요. I saw him taken to the hospital. 이 문장 해석해봐요. 나는 봤다. 그가 병원에 가는 것을. 병원에 가는 것을 그가 병원에 룰루랄라 걸어가는 건가요? taken은 take의 뭐예요? pp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수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pp는 우리말로 쓰면 뭐죠? 과거 분사죠. 얘 분사예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분사는 정상이에요, 변태예요? 정상이에요. 얘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he was seen 그냥 내려오면 돼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아니 몇몇 바보 때문에 진도가 많이 느려지는 느낌인데. 자, 볼게요. A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저 하람이는 죄가 없어요. 하람이는 저 친구 되게 좋은 친구예요. 혹시 이 중에 이해를 못한 친구가 하나라도 있을까봐 자기의 뭐랄까, 외부로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희생함으로써 제가 한 번 더 말하게 해준 걸 거예요. 자, 봅시다. 진행의 수동태. 여러분, 진행형 어떻게 만들어요? 써있죠? P 플러스 ing. 얘가 진행형이죠? P 플러스 PP. 이게 뭐예요? 수동태예요. 언제나 수동태는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 그러니까 진행 앞에다가 적고 한 칸 뒤에다 수동태 적어서 둘이 합해요. 이러면 내려오면 되죠?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가 돼요? being이 되겠죠. 얘는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being, pp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진행형 수동태라고 합니다. 진행이랑 수동태가 섞인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한번 봐봐요. is being pp는 무슨 진행형 수동태예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요. was being killed 이거는 무슨 진행형 수동태? 과거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얘는 일단 형광펜을 부각 그어놓고 갈게요. 이 형태에다가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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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는데? 수동태가 오늘도 안 끄면 좆됐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도 나름 오형식 설명을 원래 한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한 번쯤 하고 싶었는데 어쨌건 오늘 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have pp 이거 무슨 시제예요? 오케이, 현재 완료죠. 그래서 얘는 have pp는 완료 시제의 대표예요. 완료 시제의 대표 형태가 have pp예요. 왜냐면 have, has, had의 원형이 have니까. 그 다음에 be pp는 수동이죠. 그럼 둘이 합해요. have는 그냥 내려오면 되고 비동사에 pp꼴을 만들어봐요. 그럼 빈이 되죠. 그래서 have been pp 얘는 완료 수동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사실은 알아야 되긴 해요. 근데 어쨌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 그게 최악이니까 최소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완료 수동 어떻게 만들어요? 완료 수동 형태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have been pp는 나와야 돼요. 일단 이건 기계적으로 입에 붙여놔야 돼요. 완료 수동 뭐라고? have been pp요. 완료 수동 어떻게 써요? 빨리 떠들어요. 주댕이로 뱉어요. 저 원래 이거 강의 잘 안 해요. have been pp요. 한 번만 더 하자. 완료 수동 뭐라고?
have been pp요. 이거는 어쨌거나 중얼중얼이라도 해야 입에 붙어요. 이 형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형태가 여러분들을 준동사 할 때 많이 괴롭힐 거예요. 투부정사의 완료수동, 완료수동 분사구문, 동명사의 완료수동. 그래서 일단 이 형태가 익숙해져야 다음 단원에서 덜 고생해요. 완료수동 뭐라고요? have been pp요. 오케이. 일단 이게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현재 완료수동은 have been pp고 과거 완료수동은요? had been pp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요 형태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의미는 뭘까요?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를 갖는 시제예요? 현재 완료는 어떤 시제죠? 아니 현재 완료 봐봐. 그냥 이런 말이에요. 제가 좀 물을 때 좀 정신같이 묻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가 현재, 여기가 과거, 여기가 미래. 현재 완료는 어디예요? 여기가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현재 완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해 왔다, 해 오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해요. 이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면 완료 수동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해왔다가 수동이 돼야 돼. 해와졌다. 오케이. 지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일이기 우루추가 국어의 사동기동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되어 왔다 혹은 되어 오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완료 수동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뭐 예문은 크게 중요할 게 없으니까 망했군요. 진도가 괜찮아요. 사실 A2도 망한 건 매한가지라서 제 의도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바는 한 방밖에 없어요. 네. 걔네들은 그래도 뭐 금방금방 알아먹어서. 네. 아니에요. 뭐 이게 진도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머릿속에 뭔가를 때려 박아야지. 어차피 이거를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차피 우리 제시로들이 많아서 일단 빨리 끝내놔야 나도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지. 자, 오늘 일단 1월 22일 얘들아 숙제 표시해놔라. 일단 숙제는 얘가 유닛 몇이에요? 31일까지네요. 31일까지 했네. 그러면 얼마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많이 못해서. 네. 오늘 30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30까지. 그럼 오늘 어디부터 해야 돼요? 쪽수로? 19요? 19쪽? 19쪽부터 사형식부터. 야, 유닛 29다. 언제 했어요? 나 이거 안 하고 넘어갔어요? 미친놈이에요? 유닛 29 어디 갔어요? 이거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오늘 여기서부터 했어야 되네. 그러면 유닛 29를 넘기세요, 일단. 유닛 30부터 하세요. 아니, 설명을 안 했는데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도둑놈이죠. 그러면 유닛 30부터니까 22쪽부터 30쪽. 그렇게 안 맞네요. 오늘은 그냥 쭉 합시다. 22에 30쪽. 매요? 많아요? 이게요? 야, 방학 때는 좀 해요. 너는 그냥 어차피 부장을 줘도 욕할 거잖아요. 그냥 합시다, 얘는. 아니, 수동태 단원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로. 일단, 20쪽부터요. 22쪽. 22에서 30쪽. 그 다음에 단원은 31부터인가요? 오케이. 31에서 35. 네, 요렇게 해가지고 오시고, 우리, 고생들 하셨어요. 제시 고객님들 빨리 시작합시다.